21년도 한 행사에 참여한 GD, 그리고 그의 옷에 적힌 단어 위버맨시. 4년 혹은 더 이전부터 GD에게 위버맨시는 의미가 깊은 단어였습니다. 니체라는 철학가의 사상 중에 가장 대표되는 개념. 쉬는 동안 저를 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글귀이기도 하고 뭔가 마음가짐 중에 하나였어서 그렇게 차근차근 복귀를 준비하던 GD에게 앨범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든 큰 사건이 생기죠. 지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인기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권지용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약 투약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모바일, 손톱 등을 자의로 제출하는 등 노력을 다했지만 GD는 그 시간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보통 뱉은 말의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을 텐데 우리가 연예인에게 뱉은 말은 연예인이 책임지게 되니까요. 결국 진실은 밝혀졌지만 GD는 은퇴까지 생각할 만큼 이 기간이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 전작 권지용 이후 88개월 만에 GD가 컴백했죠. 공명은 파워. 미디어의 힘을 GD가 가진 음악의 힘으로 이겨냈고 당시 있었던 일들을 재치 있게 풍자해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뱅 3인 완전체가 모인 곡 홈 스위트 홈. 이 곡을 설명하기 전에 GD의 3집 위버맨시의 메인 로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사실 제 첫 번째 솔로 앨범 허트브레이커라는 솔로 앨범 2009년의 제 옆모습이고 한쪽은 이번 앨범의 모습이에요. 2009년엔 당시 자신의 모습이 가장 초인에 가까웠고 지금은 현재의 자신이 가장 초인에 가깝기에 과거와 현재를 마주하며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죠. 이런 포인트는 각 앨범의 첫 곡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하트브레이커의 첫 트랙 소년이여. 이 가사에 나온 홈 스위트 홈은 홀로 가사를 써내리던 영감의 공간이었지만 위버맨쉬의 첫 트랙 홈 스위트 홈은 시간이 흘러 이젠 혼자가 아닌 빅뱅 멤버들, 팬들과 함께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말하죠. 파워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트브레이커의 수록곡 가십맨에서 수많은 가십거리들의 화풀이하던 21살의 GD는 이젠 파워를 통해 미디어를 음악의 힘으로 극복해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앨범의 연결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트랙이 드라마인데요. 뮤비 중반부터 나오는 하얀 가면의 캐릭터, 뭔가 보이시지 않나요? 바로 하트브레이커의 가면 커버. 드라마의 가사가 내가 항상 비련한 여주인공이고 넌 항상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하는 드라마퀸 성향의 애인에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말하는 내용인데 이게 마치 대중과 미디어의 말에 항상 휩쓸려 다니는 연예인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하트브레이커의 대주제 중 하나가 유명인으로서 느낀 부담과 아픔들을 그대로 담아낸 거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던 지난날의 GD는 마치 꼭두각시가 된 것 같고 부서지기 쉬워졌고 기계가 된 것 같이 느끼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뮤비 마지막에 나온 문구 No more drama. 앞으로는 그렇게 휩쓸려 살지 않겠다며 곡은 마무리가 됩니다. 설명드린 세 곡을 이어보면 미디어의 힘을 음악의 힘으로 이겨내고 나에겐 집과 같은 동료가 생겼고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비추며 GD가 생각하는 위버맨시가 이런 거구나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 트랙들은 일반적인 사랑 노래 같아서 앨범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옅어졌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할 수 있는 대답은 많겠지만 확실한 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GD는 그런 사랑에 의지하는 모습을 앨범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사랑이 너무 달고 좋아 투 배드라마라고 I belong to you 난 너 거야 말하면서 Take me 날 가지라고도 해요. 거의 이 정도면 사랑 없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각각의 이야기들을 앨범 전체 하나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보나마나 부끄러운 비밀 하나씩은 있고 인생이 자이로드롭같이 순탄치 않아도 우리에겐 음악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가 있고 또 사랑이 있다는 거죠. 즉 GD의 위버맨시는 혼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서로가 있다면 초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뭔가 좀 과한 해석 같나요? 그럼 25년도 GD의 앨범 외의 활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GD는 혼자가 아닌 지인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간 프로그램에 굿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GD에겐 굿데이였던 거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는 거. 지인들 뿐인가요? 컴백 전엔 팬클럽 팬플러스1 인스타를 만들어 이는 지금까지도 GD의 유일한 팔로잉이고 일상을 거의 알리지 않았던 GD가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컴백 즈음인데 이 또한 대중과의 소통의 일환이죠. 23년도 말에 GD가 마약 파문 무혐의를 받은 다음 바로 시작한 활동은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곧바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GD는 손편지를 적어보냈는데요. 그 일부를 짧게 추려보자면 주변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한국의 마약 심각성과 치료 기회의 부족함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 생각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고 싶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나의 음악,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세상은 이런 마음이 모여 행동할 때 변할 거라 믿는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GD는 저스피스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17억가량의 기부와 새 음원 수익의 1%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스피스 재단의 슬로건은 Love Together, Change Together.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GD의 앨범 위버맨쉬에도 그대로 들어간 거죠. 컴백과 동시에 정말 역대급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25년도를 보낸 GD. 그가 앨범과 활동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분명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는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서 대독된 GD의 손편지 맺은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동료들과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밝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권지영 PD.